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권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왜 1차장에게 전화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겠느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실 게 있다고요? 저는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꾸 부인하시는 부분은 그 지시 자체가 확연하게 명확하게 불법적인 지시라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뭘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시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계엄사가 만들어진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협의된 부분에서의 지원 업무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조금 약간 기억나는 부분은 뭐 대공수사권이 없으니까 국정원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약간 예를 들면 어제 며칠 전에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그 자승 스님 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약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사실은 그때도 이번 건하고 비슷하게 야간에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 안전, 다음에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80명이네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이 야간의 어떤 긴급한 지시에도 이 정도의 인력들이 투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 지시를 저한테 대통령으로 받고 전달했던 분이 당시 조태용 국방부시장이십니다. 예. 그때 제가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했고요. 그때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서 이 관련된 부분으로 용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급하게 출동을 하고 활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다시 나오는 핵심 증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도 아니고 역량도 안 된다며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홍 전 차장의 말은 다릅니다. 홍 전 차장은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장 직무대행이던 2023년 자승 스님 입적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대공 혐의점을 의심해 국정원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화재로 입적했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엔 경찰은 물론 국정원 요원들까지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원까지 나선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JTBC에 당시 대통령께서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에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1차장 산하 요원들이 밤중에 80명이 현장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이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던 자신에게 직접 출동 지시를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관저에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서도 자승 스님 입적과 관련해 대공 혐의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수사에서 대공 혐의점을 포함해 타살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조사 역량을 봤다고 홍 전 차장은 주장했습니다. 밤중에 출동해서 그 난리를 친 걸 보니 이거 국정원도 움직이네라고 경험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체포 지시를 내린 것도 대공수사권은 지난해 경찰로 이관됐지만 국정원에 여전히 대테러 조사권이 있다는 걸 감안한 걸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를 전달받은 다른 증인들과 달리 나는 대통령에게 직접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그 지시를 지우려고 유독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사실 대공 용의점을 상상하기 힘든 사건에서 갑자기 국정원 요원들이 대거 투입된 배경을 놓고 당시 야당에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자승 스님 사이 친분이 작용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국정원이 움직인 배경에 용산의 의중이 있었던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자승 스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대선 이후인 4월에도 김 여사는 단독 일정으로 자승 스님을 다시 만나는 등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불교 신자인 김 여사가 불교계 지지를 호소한 거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불교계에서도 김 여사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3년 12월 2일 자승 스님 분향소를 부부 동반으로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법을 전하신 스님의 삶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근거 없는 대공 용의점을 내세워 경찰에 국정원까지 동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분신 사건 조사까지 투입되는 건 이례적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북한이 자승 스님을 해친 것도 아닌데 국정원이 나설 이유가 없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첩에 반대한 데 이어 이를 부활시켜 불법 계엄에 활용하려 시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